안녕하세요, 리암쌤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문법 파트가 어딘가요? 제 생각에는 어와 더 같은 영어의 관사 파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영어의 관사는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영어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예외 규칙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파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신 이후에는요, 여러분들은 한국어에는 없는 어와 더의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언제 뭐를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준비되셨으면 같이 가볼까요? 자, 먼저 영어의 관사에 대해서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가볼게요. 일단 영어의 관사는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나뉘어집니다. 벌써부터 문법 용어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려고 하나요? 하지만 문법 용어는 대부분 한자라서 그 의미만 알면 의외로 별거 없는 게 많아요. 정관사의 정자는 정해졌다라는 의미의 정자이고요. 부정관사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가 바로 어와 더 구분의 핵심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정관사에는 더, 부정관사에는 어와 언이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부정관사에는 왜 어도 있고 언도 있을까요? 이 둘은 의미는 같지만 발음의 편의를 위한 베리에이션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음 앞에서는 언이에요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모음 앞에서 언을 쓰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모음으로 발음되는, 스펠링이 아니라 모음으로 발음되는 단어 앞에서 언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의 모음에는 대표적으로 아, 에, 이, 오, 우가 있는데요. 이 스펠링에 집중하지 마시고 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대학교라는 단어, university 앞에는 어가 맞을까요? 언이 맞을까요? 정답은 어가 맞습니다. 어라? 유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아까 기준이 뭐라고 했죠?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이 기준이에요. 대학교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university, U로 시작해요. 아에 이오 우 중에 university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가 와야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1시간이라는 뜻의 hour 앞에는 뭐가 맞을까요? 스펠링만 놓고 보면 H는 자음이니 어가 와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발음해보면 H는 묵음이죠. 그래서 hour, 아에 이오 우 중에 첫 번째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모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이 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와 언을 구분하는 것은 발음이 기준이고 스펠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관사 어와 언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이 둘은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부정관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라고 부르려면 일단은 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같은 액체처럼 하나, 둘 셀 수 없는 대상 앞에는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처럼 형체가 분명해서 셀 수 있을 때, 이럴 때 어와 언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기본 개념은 끝이 났고 본격적으로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구분하는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정해졌다는 의미와 안 정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그렇다면 정해졌다는 의미로 정관사를 사용하고요. 만약 서로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수 없다면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개 한 마리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세요. 떠올리셨나요? 어떤 견종이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저는 달마시안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처럼 달마시안을 떠올리셨나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견종을 떠올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개라는 동일한 개념을 떠올린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떠올린 개의 모습은 전부 다 달랐어요. 누구는 리트리버, 누구는 로트와일러, 누구는 저처럼 달마시안을 떠올려요.
제가 개 한 마리 떠올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개인지 불특정하고 막연해서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떠오른 개 이미지가 전부 다 달랐죠? 이게 바로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실제 예문 속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나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볼까요? 말하는 사람은 이런 개를 떠올리면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런 개를 떠올렸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개를 떠올렸을 때처럼 말이죠. 제가 개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 말하는 입장인 저는 그게 어떤 개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불특정한 개 중에 한 마리라는 의미만 전달하면 됐던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 부정관사입니다. 영어의 부정관사는 한국어의 어떤 것 하나와 가장 유사한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과 하나만 건네줘 라고 말한다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히 어떤 사과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과 굳이 동일한 대상을 떠올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이럴 때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영어의 부정관사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입장에서 굳이 동일한 대상을 떠올리지 않아도 될 때, 그래도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그럴 때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완전히 동일한 대상을 떠올려야 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제 친구랑 내가 길을 걷다가 굉장히 작고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본 그 강아지 너무 귀엽지 않았어? 이 말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려면 아까와는 달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동일한 둘이 어제 봤던 그 개를 떠올려야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게 정관사 더인 겁니다. 영어의 정관사 더는 한국어의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가령 전날 친구에게 사과 하나를 선물로 준 사람이 그 사과 어땠어? 라고 받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서로 주고받았던 동일한 바로 그 사과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죠? 이처럼 정관사 더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을 가정하고 그 대상을 떠올려 주길 바라며 쓰는 표현이랍니다. 만약 말하는 사람이 그 사과 어땠어? 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사과? 라고 하며 동일한 사과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에서 길을 걷던 도중 한 외국인 여행객이 여러분께 시청이 어딘지 물어봅니다. 이때에는 어일까요? 더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나누는 기준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냐 없냐 여부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어느 시청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당연히 서울시청이 떠오르겠죠? 그렇다면 외국인도 어느 시청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서울시청일 겁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불특정한 시청이 아니라 서울시청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으니 정관사 더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한 외국인과 여러분은 아까 포메라니안을 본 사례와는 달리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서로 완벽히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맥락과 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시청을 찾는 외국인이 서울에서 부산시청을 찾는다거나 런던시청을 찾지는 않겠죠. 그래서 서로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퀴즈입니다. 제니가 어제 차를 한 대 샀는데 그 차가 비싸다고 하네요. 첫 문장에는 어가 맞을까요? 더가 맞을까요? 정답은 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니는 이 문장을 통해 듣는 우리에게 차를 산 사실을 처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제니와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준비가 돼 있지 않죠?
그래서 막연하게 차를 한 대 샀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일까요, 더일까요? 정답은 더가 되겠죠? 첫 문장을 통해 우리는 제니가 차를 한 대 샀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고 그 차가 비싸다는 의미이므로 제니와 우리는 이제 비로소 동일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예컨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다음 퀴즈입니다. 리암이 아버지께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일까요, 더일까요? 정답은 더입니다. 리암과 아버지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the car라고만 이야기해도 이 세상에 있는 불특정한 차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차를 모두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공항으로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일까요, 더일까요? 정답은 더입니다. 이 말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했을지라도 부산에 있다는 상황적 맥락과 상식을 동원하면 부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서머리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영어의 관사가 이제는 조금 친숙하게 다가오나요? 아무리 복잡한 영어 관사의 개념이라고 한들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의 응용일 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웠으니 앞으로 마주치는 문장들에서 여기에는 왜 이 관사가 쓰였을지 생각하면서 모든 문장들의 관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